안녕하세요. 코틀린 기반 안드로이드 윤재성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뷰 바인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 바인딩의 개념부터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의 버전이 변경되면서 추가된 라이브러리 개념입니다. 자, 기존에서 기존에 코틀린에서 안드로이드를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파일에다가 뷰들을 배치하시게 되시면 그 뷰에 설정되어져 있는 아이디가 ABC라고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ABC라는 변수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해당 뷰 객체의 주소값이 들어가져 있는 그런 형태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안드로이드 X를 통해서 뷰의 주소값을 자동으로 받아오는 요거는요, 코틀린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자바 언어를 가지고 안드로이드 개발을 할 때 뷰 하나하나의 주소값을 직접 다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 자체가요,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하기 지원을 시작한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근데 초창기 때 그 코틀린이 나오면서 코틀린을 가지고 안드로이드를 개발할 수 있게 추가가 되면서 코틀린으로 개발하면은 코딩상에 굉장히 이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분들이 이제 자바 언어를 가지고 개발하는 거는 지원을 하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구글과 그 오라클, 지금 자바 언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오라클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구글과 오라클의 사이가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았던 사이여서 구글 입장에서는 탈자바, 즉 자바를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다 자바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파이썬과 고란 언어를 가지고 다 만들게 됐습니다. 서버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그러면 이제 자바 개발을 지원을 하지 않으려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뷰 바인딩이 나오고 나서 그 생각을 완전히 그냥 깨버렸습니다. 자바에서도 코틀린과 개발한 것과 같이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이 뷰 바인딩이 나오고 나서부터 앞으로도 계속 자바도 지원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됐죠. 그래서 뷰의 주소값을 자동으로 받아오는 것을 코틀린뿐만 아니라 자바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한 라이브러리가 바로 뷰 바인딩이 되겠습니다. 자,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XML 파일에다가 그 여러 가지 뷰들을 배치해서 화면 모양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폴더에 있는 XML 파일, 즉 XML 파일 하나입니다. XML 파일 하나. 만약에 XML 파일이 5개라고 한다면 각각을 관리하는 클래스가 각각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XML 파일을 관리하는 클래스가 자동 생성이 되고요. 이를 통해 뷰를 관리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뷰 바인딩 개념입니다. 그래서 레이아웃 폴더 안에 들어있는 XML 파일 하나당 하나의 클래스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이아웃 폴더 안에 5개의 XML 파일이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XML 파일을 관리하는 클래스 5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동 생성되는 클래스 하나당 XML 파일 하나를 관리하게 되겠고요. XML 폴더에 있는 XML 파일 하나당 하나의 클래스가 생성이 되고요. 이 클래스에는 XML 파일에 배치한 뷰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구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뷰들을 쉽게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레이아웃 폴더 안에 들어있는 XML 파일 하나당 클래스 하나가 생성이 되고요.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이 객체 안에는 이 XML 파일에 배치한 뷰들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들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가지고 해당 뷰에 손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개념 자체를 코틀린, 자바 둘 다 지원을 한 게 바로 뷰 바인딩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를 먼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어 주시고 Empty Activity에 Next 해주시고 얘는 뷰 바인딩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뷰 바인딩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자, 뷰 바인딩이라고 해주시고, 피니시 누르겠습니다. 자, 지금 프로젝트가 다 지금, 지금 빌드 중이고요. 자, 프로젝트를 생성을 했고요. 자, 뷰 바인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앱 수준의 그레이드 파일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3.6에서 4.0 미만, 4.0 미만까지는 이렇게 넣으시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4.0 이상은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넣으시면 되시겠고요. 저는 지금 보시면, 윈도우, 헬프의 About 클릭해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아틱 폭스라는 버전입니다. 이게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요, 4.2인가 버전이 나온 이후부터 이제 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뭐 4.1, 뭐 5.1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그 동물 이름, 그리고 패치 몇 번. 그래서 날짜 버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런 버전이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최신 버전을 쓰신다고 하신다면은 4.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그레이들인데요. 요거는 프로젝트 수준의 그레이드 파일이고요. 이거는 앱 수준의 그레이드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밑에다가 자, 여기 밑에다가 요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빌드 피처 이렇게 해주시고요. 뷰 바인딩은 true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싱크 나우를 눌러주세요. 싱크 나우를 누르셔서 이제 라이브러리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완료가 됐고요. 자, 요거 하나만 해주시면 뷰 바인딩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이미 있다라고 하신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에서 이거를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세팅된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자, 액티비티에 이러한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액티비티 메인 바인딩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쵸?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RES의 레이아웃 폴더 가시면 얘가 activity underbar main.xml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XML 하나당 클래스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그 클래스의 파일 이름이 요 XML의 이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activity underbar main.xml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새롭게 생성되는 클래스의 이름이 activity main binding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져요. 만약에 activity underbar second.xml이 있다고 한다면 activity second binding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해서요. 그래서 요 코드를 가지고 이 XML에다가 배치한 뷰들을 관리할 수 있는 객체를 생성해서 받으시면 되시는데, 이 onCreate 메서드 안에만 쓰신다고 한다면 여기 안에 지역 변수로만 하시면 되시는데요. 뭐 다른 메서드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멤버 변수로 정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late init 해주시고 binding이라고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activity main binding이라는 클래스가 그 자동 완성된 거 보이시죠, 그쵸? 얘 이름이 activity underbar main.xml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얘 타입도 activity main binding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따 XML 파일을 추가해가지고 한번 바꿔보기도 할게요. 그래서 여기는요, 자, 바인딩 객체를 담을 변수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다가요, 자, 바인딩 객체를 추출하겠습니다. 자, 바인딩은요, 자, activity underbar main. activity underbar main. 인플레이트입니다. 아이고.
inflate 메소드 추가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layout inflator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layout inflator를 통해서 XML이 가지고 있는 뷰들을 생성해서 얘가 관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세팅해야 되는데요. 자, 화면을 세팅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요게 아니고 binding.route가 되겠습니다. 자, 이 binding.route라고 했는데요. 이 루트 안에 이 XML이, 즉, 요 XML 있죠? 요 activity under main.xml 띄워보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최상위, 즉, 얘를 지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루트라고 하시게 되시면은, 바인딩 루트 하시면은, 그 XML에 있는 모든 화면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배치하게 되면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실행을 해주시고요. 네, 해주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기본적인 화면은 설정을 했고요. 자, 이제 얘가 관리하는 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즉, 바인딩 객체점 변수인데 이 변수가 아이디하고 동일한 이름으로 변수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뷰를 배치하고 아이디를 설정하시면 그 아이디와 동일한 이름으로 변수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activity underbar main.xml로 가셔서요. 이 텍스트 뷰는 지우겠습니다. 지워주시고, 자, constraint layout에서 마우스 클릭, convert view. constraint layout에서 마우스 클릭, convert view. 클릭해 주시고요. linear layout으로 선택하겠습니다. linear layout에 apply 해주시고요. 자, linear layout 클릭해 주시고 오른쪽 속성창에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했고요. 자, 여기다가 텍스트 뷰와 버튼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 하나와 버튼을 배치했고요. 자, 첫 번째 텍스트 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텍스트 뷰의 텍스트 어피어런스는 라지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에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먼저 텍스트 뷰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텍스트 뷰의 아이디가 지금 텍스트 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얘는 아이디가 버튼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각 뷰에 설정되어져 있는 이 아이디 속성과 동일한 이름의 변수가 바인딩 객체에 추가가 돼서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해서요. 자, 바인딩 점 버튼 점 set on click listener 해 주시고요. 자, 바인딩 점 텍스트 아까 아이디가 텍스트 뷰였죠? 점 텍스트는 자,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바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해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바인딩 객체가 가지고 있는 변수를 통해서 해당 객체, 뷰 객체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레이아웃을 하나 바꿔볼게요. 바꿔볼까요? 자, 레이아웃 폴더에서 마우스 클릭 U의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입니다. 레이아웃 폴더에서 마우스 클릭 U의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클릭해 주시고요. 얘는 activity underbar second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linear layout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을 activity underbar second 그리고 linear layout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자, 요 레이아웃은 이렇게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좀 다르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요. 자, 위젯, 프로그레스 바. 요거 하나 배치할게요. 이렇게. 배치하시고, 텍스트 뷰. 그리고 버튼을 배치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뷰 클릭해 주시고, 텍스트의 어피어런스는 라지로 설정하도록 할 건데요. 자, 아이디를, 즉, 코드를 제가 버튼 텍스트 뷰로 했으니까요. 요 변수가 아이디와 동일한 이름으로 변수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맞출게요. 그래서 요거 텍스트 뷰 클릭해 주시고, 얘는 텍스트 뷰, 2는 지우고요. 그냥 텍스트 뷰라고 하고, 엔터 해서 리팩터 눌러주시고요. 컨티뉴라고 하겠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요. 그냥 컨티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버튼 클릭해 주시고 얘도 2를 지울게요. 지워서 엔터. 자, 리팩터 눌러주시고 중복된다고 나오지만 컨티뉴 누르겠습니다. 무시하시고 컨티뉴 눌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메인 액티비티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얘가 activity underbar second.xml입니다. 자, 요거를 주석 처리하고요. 자, late init bar. 자, binding은 activity underbar second binding 이라는 클래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xml이 activity underbar main.xml이면 activity main binding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주고 activity underbar second라고 한다면 activity second binding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거는 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binding은 자, activity underbar second binding inplate 여기다가 layout inplate를 넣어주세요. 클래스만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클릭해 주시면 똑같이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프로그레스 바가 있는 게 나왔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해서 안드로이드, 코틀린, 자바 둘 다 뷰의 주소값을 가져올 때 find view by id라는 메소드 자체를 아예 쓸 필요가 없이 그냥 가져다가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d만 잘 설정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 바인딩을 사용해 주시면 코틀린, 자바 모두 뷰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강좌들에 대해서는 뷰 바인딩을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요. 그 강좌를 다 촬영하고 나서 뷰 바인딩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본 프로젝트 강좌에서는 이 뷰 바인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 바인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